자, 보시면 요거 자바의 상속과 형변환 관련해서 물음에 답변해 달라고 하네요. 이거 저번 시간에 자동 형변환과 수동 형변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자, 자동 형변환이 뭐예요? 자, 자동 형변환이 이런 거죠. int a는 10이 있다 했을 때, 그리고 더블 b라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a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a가 자동으로 형변환이 돼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이게 뭐예요? 10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뭐로 돼요? 10.0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 형변환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더블 이렇게 해볼까요? 이 10.5에요. 이 10.5라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제 얘가 묻는 거죠. 이제 얘는 이제 10.5인데 여기 들어갈 때 얘는 뭐래요? 이거 너 이제 10이야 10.5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수동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개발자의 사인 같은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해주면 이건 거예요. 자바가 직접 알아서 해주는 경우, 이게 자동형 변환입니다. 경우가 자동형 변환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바가 해준 거예요?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해준 거예요? 이거는 개발자가 직접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형 변환은 개발자가 직접 소스코드로 형변환하는 경우, 이게 이제 수동 형변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일반값의 형변환에 대해서 자바는 언제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단 10.0이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때 int a에 들어갈 때 값손실이 발생을 해야 안 해요? 값손실이 발생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출력하면 1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10.0에서 값손실이 안 발생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자바는 어떤 때 안전하다고 느끼냐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줬을 때, 자, 즉 값에 대한 손실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게 10.5면 뭐 값손실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바는 불안정하다고 느껴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바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값의 형변환.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자바가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자, 이게 뭐냐면 값손실이 발생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예요? 정수가 실수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안전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즉 이것도 값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int a가 뭐 10.5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10이 10.5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10.0으로 변할 뿐이지 10.0이나 10이나 결국엔 같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10.5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근데 어쨌든 여기 10이 이게 10이잖아요. 여기 들어갈 때는 10.0으로 자동 형변환이 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에 대한 손실이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바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값의 형변환에 대해 자바는 언제 위험하다는가? 그러니까 값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바깥을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 만약에 더블 b에는 10.5가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 근데 여기 b함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출력은 됩니다. 출력은 돼서 10은 나오는데 이제 자바는 이런 경우가 위험하다고 느껴요. 왜요? 값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나는 요걸 그대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얘는 자동 형변환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줬어요? 우리가 int 이렇게 이제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10을 넣어줬겠죠.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바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가 정수로 바뀌는 경우. 그래서 값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실수가 정수로 바뀌는 경우가 그 얘기했죠.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거 아래 두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보시면 지금 사람 리모컨의 버튼 개수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사람 리모컨의 버튼이 몇 개예요? 지금 요거 리모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리모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하나의 이제 요 메서드 하나가 하나의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사람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지금 몇 개다? 3개라고요? 2개죠. 2개. 왜요? 숨쉬다랑 뭐가 있는 거예요? 말하다.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원숭이 같은 경우는 리모컨 버튼 개수가 몇 개예요? 원숭이도 2개죠. 당연히 2개. 뭐가 있어요? 숨쉬다랑 뭐가 있다? 묘기부리다. 이거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요 원숭이 A, U 사람 자 이 코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요 원숭이에는 오직 뭐만 연결 가능하다? 원숭이만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뭘 연결했어요? 사람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리모컨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상 사람 객체가 만들어지면 사람은 뭐랑만 연결해요? 사람 리모컨에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사람 리모컨에 사람이 연결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리모컨에 이제 리모컨이 묘기부리다 버튼이 이제 추가될 거 아니에요. 묘기부리다. 그러니까 묘기부리다라는 버튼이 추가된다면 그리고 묘기부리다라는 버튼을 메서드를 내가 눌렀을 때 사람이 묘기를 부려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바는 A is B 뭐 이런 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면 자동 형변화를 허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리모컨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여기에 리모컨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튼이 추가됐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유 사람이 이렇게 객체가 만들었는데 이 안에 버튼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실행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값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이제 자바가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값이 갑자기 추가되는 거, 모르는데 버튼이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는 이제 자바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경우 정리하자면 뭐래요? 사람 리모컨에 뭐가 연결돼 있다? 사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리모컨에 묘기부리다 버튼이 추가된다 생각해봅시다. 버튼이 추가된다면 그리고 묘기부리다 버튼 그러니까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눌렀을 때 사람이 묘기를 부려하는 상황이 오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묘기를 부려하는 상황. 그죠? 그래서 자바는 A is B 관계가 아니면 이 A is B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사자는 동물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사자는 동물이다 하면 이제 동물이 할 수 있는 건 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A is B 그러니까 즉 익스텐드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계가 아니면 뭐 허용하지 않아요? 자동 형변환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형변환을 안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다음 거. 자 아래 두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거 동물 클래스랑 원숭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답이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일단 동물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몇 개? 이제 아셔야죠. 몇 개다? 이것만 봤을 때 한 개죠. 그쵸? 뭐 있어요? 숨쉬다 있잖아요. 한 개. 그리고 원숭이 리모컨의 버튼의 개수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익스텐드가 뭐예요? 자 요게 뭐다?
이게 상속이죠. A is B잖아요. 원숭이는 동물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즉 원숭이가 동물이 할 수 있는 건 원숭이도 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원숭이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지금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았으면 누구 걸 상속받은 거예요? 동물에 있는 버튼을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몇 개? 원숭이는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요? 뭘 받았어요? 요 숨쉬다라는 걸 받았고 묘기불이라는 뭐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숨쉬다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 뿐이에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 개수는 2개고 뭐가 있다? 숨쉬다가 있고 묘기불이다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동물의 동물 요 뉴 원숭이 이게 왜 안 돼요? 이게 왜 안 돼요? 이 코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이유죠. 그러니까 원숭이 리모컨 얘는 뭐예요? 오직 원숭이랑만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 동물도 동물 리모컨이랑만 연결이 가능한데, 자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이제 변경을 될 때 항상 이제 버튼을 제거할 일만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동물이 좀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이 제거되니까 버튼을 추가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안전한데,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A is B 그 관계라면 항상 자동 형변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안전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원숭이 is 동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원래 원숭이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즉 동물이 할 수 있는 건 뭐도 가능하다? 원숭이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리모컨의 버튼들은 원숭이 리모컨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이 될 때,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이 될 때 묘기불이다 버튼만 어떻게 돼요?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튼을 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버튼을 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뭐 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묘기불이다 버튼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 형변이 돼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일단 요걸 확인을 해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A 동물 변수가 A 원숭이 변수에게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 이제 같은 객체와 연결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 원숭이가 뭐라 해요? A 원숭이 변수가 A 동물 변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랑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A 동물이 뭐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 동물이 변수에게 다음과 묻는 거예요. 얘가 나는 원숭이하고만 연결되고 될 수 있어. 얘가 그러니까 나는 얘가 얘한테 나는 원숭이 객체랑만 원숭이 리모컨이랑만 연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랑 연결되어 있는 게 정말 원숭이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A 동물 변수가 뭐라 해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일단 동물인 건 확실해. 동물인 건 맞는데 그게 원숭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 뭐 사슴일 수도 있고 사자일 수도 있고 다양해.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A 원숭이가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 왜냐면 나는 원숭이랑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켜서 뭐 개발자의 주의를 뭐 끌어야겠어.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수동 형변환이 필요하면 해주고 뭐 아니라면 뭐 코드를 수정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튼 요거는 이제 수동 형변환이 필요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동 형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쵸? 원숭이로 수동 형변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역관계잖아요. 수동 형변환을 하면 컴파일러는
개발자를 믿고 무조건 넘어가 주거든요. 이게 뭐라 했어요? 개발자의 사인 같은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개발자의 사인 같은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그게 런타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그 시간, 그 런타임에 절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이걸 했다가 수동형 변환을 해줬다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개발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개발자 사인에.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객체 리모컨의 형 변환에 대해서 자바는 언제 안전하다고 느낀가? 결국에는 이제 리모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모컨의 변환이 뭐예요? 결국 버튼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중에 버튼이 제거되는 것은 불편해요. 불편하긴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위험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죠. 요게 이제 제가 전원 버튼만 남기고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사실 사용하는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거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다양한 기능을 못 쓴다는 점에서 불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럴 거죠. 리모컨의 변환이라는 것은 결국 버튼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 그중 버튼이 이제 뭐예요? 제거되는 거. 불편하지만 위험하진 않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안전하다게 느끼는 거죠, 자바는. 근데 요거 객체 리모컨의 형 변환에 대해서 언제 위험하다고 느끼는가? 이건 뭐예요? 이제 아시죠?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 버튼이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도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컨과 연결된 객체에 이번에 추가된 버튼과 대응되는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이걸 추가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버튼이 여기 추가됐어요. 이게 요거랑 상호작용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동이 이제 형 변환을 해줬는데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그런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버튼과 대응되는 기능이 없다고 뭐 예를 들어 뭐냐 또 그 버튼이 결국 눌렸다면 그 객체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한다고 요청받는 셈이죠. 할 수 없는데 요청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러는 그런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문법 검사를 합니다. 자바에서 문법 검사를 해요. 사실 이제 문법 검사를 해주는 거는 개발자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개발자가 일일이 해야 되는 걸 누가 해주고 있어요? 자바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컴파일 오류에게 도움을 받는 셈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되면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컴파일 타임과 런 타임이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컴파일 타임 같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컴파일과 문법 체크 등을 하는 시간이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런 타임은 실행 중인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컴파일 타임이 뭐예요? int b 10.5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빨간 줄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파일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행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뭐 시스템하고 프린트레인 해가지고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F11 눌러서 실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컴파일 타임인 거예요. 즉 얘가 문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 타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B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류 뜨겠죠. 뭐 디버그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실행 중인 거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행을 해보면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런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은 컴파일과 문법 체크 등을 하는 시간, 그리고 런타임은 실행 중인 시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복문 이용하면 이제 반복문이 이제 브레이크 되기 전까지, 빠져나오기 전까지 계속 실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거 조금 어려울 텐데, 에러와 익셉션의 차이, 이게 예외거든요. 예외. 그러니까 컴파일 에러는 뭐예요? 컴파일 에러.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 에러인 거예요. 지금 요거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컴파일 에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 발견되는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런타임 에러가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실행했을 때, 자, 실행했을 때 오류 나죠? 그러니까 이게 런타임 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컴파일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 발견된 에러. 그리고 런타임 에러는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 요거는 익셉션은 이제 예외 규정인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아래 코드가 되는 이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문제가 이게 조금 이상한데, 자, 아래 코드 요게 이제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즉 이거 10이잖아요. 아까 이제 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 같은 경우는 자동 형변환이 허용되는 경우, 즉 안전하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요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 대신 그러니까 역관계잖아요. 역관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수동 형변환, 즉 뭐라 해요? 이게 나 10인지 10.0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가 10인지 10.0인지 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수동 형변환으로 넘어갈 수 있다. 대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